번째 보니까 중복순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중복.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 다음에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공식이 있죠. 그렇죠? 공식이. 자, 시계 형태를 보니까 n 뭐라고 적어져 있어. n 뭐 어쩌고 r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 얘가 뭘 말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할 거다? 중복 여러 번 써서 나열할 거다라는 거야.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이상하게 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용어를 뭐라고 읽어주냐? 파이라고 읽어줘. 파이. 그래서 n 파이 r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n 파이 r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n의 r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 잘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중에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들 거예요.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근데 무엇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건 뭐라고요? 같은 값을 여러 번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10의 자리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죠? 1, 2, 3,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올 거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써먹었어. 그런다 하더라도 1의 자리에 다시 1, 2, 3을 또 써먹을 수 있겠죠,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도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곱의 법칙을 적용하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9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3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3의 제곱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형태입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중복 순열로 선택한다.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 순열로 선택한다. 3파이 r. 그래서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공식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자, 문자로 이걸 외우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할 때. 그래서 숫자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면 이 공식이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이 있지. 선생님, 꼭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푸나요? 아니, 몰라도 돼, 솔직히. 몰라도 이 형태, 어떻게 우리가 중복순열을 이해하는지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풀 수 있죠. 이거 알아야지 푸니? 아니잖아. 그냥 풀 수 있잖아. 맞지? 공식은 몰라도 된다. 알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죠.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합니다. 자, 이건 또 여기다 한번 가볼게. 자, A, B, C가 있는데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할 거야. 자, 공식 몰라. 공식 모르는데 그냥 문제만 보고 보는 거야. 중복 순열로 뽑아라. 자, 중복해서 여러 번 뽑을 거야. 근데 순서를 또 지키래. 그럼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를 선택할 건데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문자는 하나, 둘, 셋 해서 세 가지가 돼요. 그러면 A를 뽑으면 원래는 그 다음에는 못 뽑는 건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또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리에 다시 몇 개가 선택되죠? 3개가 선택되겠죠? 자, 근데 또 A를 선택했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A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몇 가지가 되죠? 3가지가 되겠지. 마지막도 똑같이 몇 가지? 3가지가 되죠.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선택했으니까 곱하겠죠? 3의 4제곱. 그래서 얼마? 81개가 되는 거죠. 자, 공식 몰라도 되는데 이걸 내가 공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3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중복순열로 표현할 거다. 3파이 4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웃긴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를 배웠죠? NPR하고 NCR을 배웠을 거야. 자, 얘는 순열이죠. 얘는 조합이죠. 자, 순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는? n-r 팩토리얼로 나눠주잖아. 맞니? 이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NCR은 어떻게 하죠? 자, 원래 조합이라는 건 없고 순열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선생님이 분필이 많이 없으시네요.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요 r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서가 없는 거지, 그치? 순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왜? 얘네들이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는 게 다 똑같은 값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고등학교 1학년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둘 다 어떻게 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데 순서가 없는 거야. 근데 결국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란 말이야. 얘도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는 방금 봤지만 어떻게 되죠? n이 r보다 크기도 하지만 n이 r보다 작기도 해요. 그지?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뭘 헷갈리냐면 선생님, 아니 제가 배웠을 때는 n이 r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것도 3파이 4가 아니라 4파이 3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지에서 와가지고 자 여기 보자.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중복 가능. 자 중복이 가능한 놈이다. 중복이 가능한 놈을 앞에다 쓰는 거예요.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 아시겠죠? 선생님이 좀 가져올게. 분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이 NPR과 NCR 공식을 잘 외운 친구들이 NPR을 쓸 때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무조건 이 앞에 있는 n 자리에 큰 수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무조건하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중복 가능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 얘네들을 중복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또 금방 알아요. 근데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풀게 되면 얘가 중복인지 아닌지를 내가 가려내야 돼요. 글을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파 1이죠, 그쵸? 자, 7파 1이니까 계산 어떻게 한다? 7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7의 1제곱이 되겠죠? 7개.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2개 선택할 거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지. 16. 자, 밑에 2개는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10초면 되겠지? 자, 답지는 여러분 다 줬으니까 그걸로 채점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좀 풀고 갑시다. 쉬운 것들은. 자, 확률과 통계는 이해만 잘하시면 유형 정리가 빨리 끝나요. 알겠죠? 유형 푸는 게. 근데 개념을 잘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아까 됐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내가 2개 하고 여러분들이 2개 풀고 바로 넘어가자. 자, 여기 보니까 자, n파이 3이 64다. n개를 중복해서 3개 선택한다. n의 세제곱이죠. 요게 64다.
그럼 n은 얼마가 되죠? 4. 너무 쉬운 거지. 자, 다음에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할 거다. n의 n제곱이죠. 요 놈이 27. 그럼 요 n은 얼마가 되죠? 당연히 3이 되겠죠. 3의 세제곱입니다. 자, 밑에 두 개 풀어보도록 하세요. 5, 됐나요? 바로바로 넘어갈게. 안 돼 있으면 말하세요. 자, 다음 옆으로 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뒤에 유형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니? 아, 송하인.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공식을 외우지 말고 풀어라라는 거야. 공식을 외워버리는 순간 자꾸 그 공식을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n 파이 r이 n의 r제곱이라는 걸 외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왜 외워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면 전부 다 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호로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안 돼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답지를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틀린 걸 보려면 이걸 알아야 돼. 아, 얘가 중복순열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외우라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를 몰랐다고 생각해볼까? 중복순열을 몰랐다고 생각해보자. 몰라도 할 수 있어야지. 자, A, B, C 세 개의 놀이기구가 있었던 거예요. 없이 해보자고. 자, 뭘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한대요. 자, 그래서 몇 개를? 4개를 순서대로 탄대요. 4개를 순서대로 타니까 자,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죠. 내가 에버랜드 가는데 T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썬더볼트도 있고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익스프레스 이 3개를 타고 싶어. 그런데 나 오늘 4번 탈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4번밖에 못 타. 그래서 한 번 타고 2번 타고 3번 타고 4번을 탈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선택지 몇 개죠? A, B, C 중에 하나를 타겠죠, 그렇죠? 중복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A를 탔다고 해서 다음에 또 못 타느냐? 그러지 않다고요. 다시 A, B, C를 또 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또 A를 또 탔어. 세 번째 A를 또 탈 수도 있겠죠. 다시 선택지가 3가지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도 선택지가 3가지가 되는 거죠. 계속 선택지는 3가지. 따라서 얘네들을 뭐 해주죠? 곱해주니까 3의 4제곱이 되죠. 답은 81가지인데 이거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공식을 좀 적용해서 해볼게요 라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잘 봐야 돼. 누구를 중복하는 거다? 얘를 중복하는 거죠. 그렇죠? 놀이기구를 중복하고 내가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요? 3파이사라고 써줘야 되겠죠. 중복이라는 놈에다 별표 순서에다가 별표하세요. 중복이고 순서니까 중복순열이야. 순서대로 나열. 중복순열이니까 누구를 쓴다? 파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 대가리에는 누굴 쓴다고요? 중복하는 개수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쓴다고요? 선택하는 개수를 쓴다고요. 그래서 3파이사가 된다. 이 3파이사가 바로 뭐가 된다? 3의 4제곱이 된다고요. 이해하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밑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다 언제 풀어본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풀어본 거야. 근데 용어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지? 중복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참 또는 거짓으로만 답을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몇 개의 문제를 풀 거야? 4개의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이름이 뭐니? 안윤준. 안윤준. 안용준. 지난번에 광주에서 특강했을 때는 학생들이 거의 빠진 애들이 없었는데 이번엔 첫날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봅시다. 참 또는 거짓으로만 답을 할 수 있는 4개의 문제를 임의로 답을 할 거다. 임의로 답하는 게 뭐죠? 뭐 참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아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4개가 있네요. 4개의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자, 선생님은 밑줄 가지고 푸는 걸 좀 좋아해. 여러분도 한번 해봐. 그러면 잘 안 틀려. 공식을 몰라. 갑자기 공식을 까먹어도 풀긴 편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 건데 물어본 거야. 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라고 물어본 거지. 맞니? 내가 대답을 할 거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대답을 할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몇 가지? 2가지라고 쓰는 거야. 그럼 2번 문제를 또 풀 거야. 2번 문제를 또 푸니까 또 나는 선택지가 뭐가 있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2가지인 거야. 그럼 다음도 2가지, 그 다음도 2가지겠죠. 굳이 중복이란 말을 여기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안 썼지만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중복이네 라는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자, 그래서 뭐한다? 얘네들도 곱한다.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16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부 좀 했어. 뭐라고? 글을 읽어보니까 중복순열이야. 그럼 누구를 중복하는 거죠? 얘네를 중복하는 거죠. 얘네를 중복하는 거니까 2파이가 되고 순열이니까 2파이. 그 다음 몇 개를 선택한다? 4개의 문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약간 의미상은 이상해. 국어적인 의미는 이상해. 왜냐? 잘 봐. 참 또는 거짓 2개인데 어떻게 4개를 선택하나? 이건 좀 이상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국어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수는 알겠지? 국어적인 문맥으로 따지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공부하는 거냐? 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풀었던 거예요. 중복순열이라는 걸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지. 4개의 숫자 중에서 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요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죠. 자, 요렇게 풀지 않습니다. 별로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더 오래 걸려 이렇게 푸는 거.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내가 말하지만 이제 필요 없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에 누구를 쓸 수 있죠? 1, 2, 3, 4를 중복하니까 몇 가지? 4가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써먹었어. 써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몇 가지? 4가지 중복하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또 2를 써먹었어. 그랬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4가지 중복했으니까. 어렵지 않지? 아, 뭐야? 아, 뒤에 여기 있었구나. 아, 안 보였어. 미안. 자, 짝수죠? 자, 짝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짝수면, 자, 첫 번째. 자, 짝수의 개수면은 마지막에 1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짝수 2나 4가 있어야 되겠죠? 2가 들어가는 경우랑 하나, 둘, 셋에서 4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이제 앞쪽에 100의 자리 몇 개죠? 2를 여기다가 써먹었다 하더라도 자, 2가 여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1, 2, 3, 4 다 써먹을 수 있죠? 4개. 그 다음도 4개. 곱해서 몇 개? 16개. 자,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 4가 있다 하더라도 100의 자리 4개, 10의 자리 4개. 곱해서 몇 개? 16개. 맞니?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없잖아요. 서로 연관이 없으면 어떻게 푸는 거죠? 합의 법칙으로 푸는 거지. 따라서 몇 개? 32개. 네.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쓰면 굳이 중복순위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세 개의 숫자에서 뭐를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네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네 자리의 자연수다. 네 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겠죠. 순서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순서가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거든. 자, 5의 배수의 개수다, 여러분. 5의 배수라는 거는 자,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렇죠? 그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2의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5의 자리, 5의 배수가 되려면 맨 끝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5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는 이제 어떤 수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죠? 3개가 있잖아. 3개. 다시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 끝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얼마? 27개. 쉽지? 자, 마지막에 요것도 뭐 들어갈까요? 자, 0, 1, 2, 3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111. 자, 세 자리 자연수대로 맨 앞자리에 누구를 쓸 수가 없죠? 0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0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맨 앞에는 3개. 그런데 이제 10의 자리부터는 0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몇 개가 되죠? 4개. 다시 1의 자리 몇 개? 4개.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48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중복순위 어렵니? 어렵지 않죠? 세상 쉬운 게 중복순위예요. 세상 쉽다. 자, 이제 9번 9페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로 갑니다. 자, 여기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공식 보지 마세요. 공식 보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1, 2 이렇게 세 가지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는 거야. 아니 뭐 처음부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공식은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알겠니 이거지. 자,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가볍게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일단 같은 것이 있다. 그런데 순열이야. 순서대로 나를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11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이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세 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볼 거야. 나열해 볼까요? 1, 1, 2. 첫 번째 이런 경우 있고 1, 2, 1. 그 다음에 2, 1, 1. 총 몇 가지가 있나? 총 3가지가 있죠. 이렇게 푸는 건 초등학생도 할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1, 1, 2가 있는데 요 2하고 요 1이 현재는 같은 건데 이거를 다른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A, 1B 됐니? 그러면 1, 1, 2, 1, 1, 2 똑같은 걸 쓰더라도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B고 얘는 A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1, 2, 1, 1, 2, 1. 그럼 이제 여기가 1A, 여기 1B, 1B, 1A가 될 거예요. 한 번 더 써볼까요? 2, 1, 1, 2, 1, 1.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B, 여기가 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몇 가지다? 6가지다. 근데 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해봤어요. 서로 다른 숫자, 서로 다른 문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풀죠?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쓰잖아. 맞니?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어. 3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3팩토리알이라고 쓰잖아요. 맞죠? 이 문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순열. 그래서 112라는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요 1이 같은 거라고 하지만 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6개의 순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3팩토리알이라는 걸 써서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다 쓰자 3팩토리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얘네들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순서대로 나열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죠? 얘네 둘이가 같은 거예요. 맞니? 얘네 둘이가 뭐 이렇게 쭉 하자. 그냥 없애버리고 얘네 둘이가 같은 거야. 결국에. 그리고 얘네 둘이가 같은 거야. 얘네 둘이도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가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3가지로 바뀌어버리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제 성질이 적용되냐면 얘네 둘이가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 둘이 자리 바꿔봤자 결국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 아니?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팩토리알에다가 뭐 한다? 요 11 같은 것이 있는 놈이 자리를 바꿔봤자 그건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요 둘이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다 적어볼까요? 전체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죠? 자, 요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죠? 얘네 같은 것이 자리 바꿔도 같은 거잖아, 그치? 얘네들이 자리 바꿔봤자 우리가 그걸 알아볼라 모른단 말이야. 다 한 개거든. 여기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거든. 그래서 뭐 한다?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져 버린다. 그래서 같은 개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나눠져 버리면 됩니다. 전체 개수를 나열한 다음에 같은 개수를 같은 개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면 쉽게 풀려요. 이렇게 외우려면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의미상으로. 말로 외우세요. 말로. 그러면 쉽게 풀려요. 그럼 결국에 얘는 순열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죠? 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열이 아니야. 막상 공식을 보니까. 왜? 누구 때문에 조합이 돼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같은 놈이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조합이 돼버립니다. 됐죠? 얘 때문에. 자, 우리가 왜 이거를 조합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거잖아. A, B, C 3명 중에서 누구를 뽑아요?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뽑죠, 여러분? 이렇게 뽑잖아요. 3명 중에서 3명. 1명 뽑으니까 다시 그 다음에 2명. 맞니? 이렇게 하면 순열이야. 그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대표랑 이 대표랑 서로 같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누가 먼저 뽑혀도 다 똑같다는 거죠. A, B를 뽑든 B, A를 뽑든 얘네들은 서로 뭐예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버렸죠? 이 대표 둘이가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버린 거잖아요. 맞니? 이게 바로 뭐죠?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에 상관없이 조합으로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근데 학생들은 저거를 순열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지.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조합이다라는 거야. 나중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좀 선생님이 설명을 깊게 해서 그러는 거지. 자, 실제 이 라이트센 정도 교재는 고등학생들이 특강으로 하긴 해요. 실제 고2, 고3 애들이 어떻게 특강을 하냐면 이런 식의 특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공부를 했어.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긴 했는데
한 1년 지나서 내용을 까먹었어. 까먹어가지고 개념이랑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특강을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요. 진짜 이런 정도 교재를 가지고. 왜? 난이도를 높은 걸 한다고 해서 본인의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 확률과 통계는. 기초 기본이 엄청 중요해요. 기본 유형도 잘 정리를 못하는데 어려운 걸 푼다? 손도 못 댑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듣기만 하는 거지 손도 못 대. 자, 그래서 유형을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내가 한 두 개 하고 여러분이 두 개 하고 빨리빨리 해보는 거야. 쉬운 거 같은 거잖아. 이거 보자. 다음 숫자 문자를 자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죠.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순열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하냐? 첫 번째 NPR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당연히 생각해야 돼. 두 번째 N-파이-R이죠. 근데 얘랑 얘는 무슨 차이야? 얘는 중복이거든. N-파이-R은 중복이란 같은 걸 여러 번 쓸 수 있다. 그게 중복인 거고 얘는 같은 것이 있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거랑 같은 것을 여러 번 쓴다는 건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걸 잘 구분해줘야 돼. 자, 그래서 얘 가보더라고. 얘는 뭐죠?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 그랬더니 뭐다? 얘네 둘이가 자리 바꾸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야 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는 나눠야 돼. 왜? 똑같은 거잖아. 자, 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결국에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뭐 해줘? 2팩토리얼. 끝났죠? 그러면 4팩토리얼이 얼마죠? 24거든요. 4번은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에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가볼까요? 자, 얘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됐죠? 5개를 순서대로 일단 나열해 봤어요. 순열이니까. 아니,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나열을 해봤어. 하고 났더니 뭔가 찜찜함이 생겼어. 무슨 찜찜함? 요놈 둘이가 자리 바꿔봤자 같은 거. 요놈 둘이 자리 바꿔도 같은 거. 맞니? 따라서 2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얼마? 5팩토리얼은 120. 다 외워져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2. 답은 30이다. 요 두 개 빨리 풀어보세요. 후다다다다 풀어보세요. 가급적이면 쌤은 공식에 의존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시키겠지만 웬만하면 공식 적용 안 하고 좀 시키려고 그래. 저거는 공식으로밖에 못 풀어야겠죠. 근데 의미를 알면 그 공식이 쉽게 적용이 돼. 바로바로 해봐.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풀고 집에 가세요. 뒤에 여러 가지 유형들은 집에서 뭐 숙제도 하시겠지만 최대한 학원에서 그래도 수업을 한번 바로바로 풀어가 쉬운 것들을.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7번에 딱 끝나요. 7번에 끝나면 마지막 날에는 오답 정리하고 전 단원에 대한 테스트를 볼게요. 테스트는 딱 이 교재의 대표 유형 수준. 알겠지? 대표 유형. 어려운 건 1도 없이 그냥 대표 유형으로 최신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한 것들. 자, 다 했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억세스죠, 그쵸? 액세스인가? 접근하는 거지. 근데, 자, 요 놈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누가 맨 앞에 오는 거죠? C가 맨 앞에 오도록입니다. 자, C가 맨 앞에 온다는 건 C가 지금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맨 앞에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치? C가 맨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만 오면 되겠다. 맨 앞에 하나만 오고 그러면 나머지 요 C는 어떻게 되냐? 요 C는 아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얘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나머지 A, E, S, S가 이 자리에 오면 되나요? 맞겠지. 근데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이 자리에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다 구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만히 봐봅시다. 내가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는데 첫 번째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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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봐봐. 그러면 무조건하고 C가 맨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C는 아무데나 있어도 돼. 근데 이거를 경우를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정해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푼다? 얼마나 복잡하겠니 그죠?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C 둘이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네 둘이도 자리 바꿔도 모릅니다. 얘네 둘이도 자리 바꿔도 몰라요.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몰라. 얘네 둘이도 자리 바꾸면 몰라. 맞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뭐 하면 되는 거죠? 랜덤으로 6개를 쭉 나열한 다음에 쭉 나열한 다음에 뭐예요? 쭉 나열한 다음에 6개가 아니겠죠? 5개 5개를 쭉 나열한 다음에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120개를 2로 나눠서 60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겠지. 선생님, 아니 6개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개를 나열하고 요거 2개가 똑같은 거니까 C가 똑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요렇게 풀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답은 360이라고 적을 수 있는데 얘는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면 6개를 나열하게 됐을 때 이 C가 항상 앞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것만 아니야. 앞에 있지만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게 되면 C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는 이 형태는 이런 것도 포함이야. 근데 우리는 C가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고정이 돼 있는 거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제외를 하고 나머지 5개만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놨더니 무슨 현상이 생겨? 얘네 둘이가 자리 바꿔도 되는 거라고. 자리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응? 아, 저기 S도 있구나. S. S. 자, 그러면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뒤에 누가 있죠? S도 있네요. 그럼 여기에 S가 이렇게 있겠지? S, S. 됐죠? 그러면 심플하게 이렇게만 합시다. C는 가만히 놔둬버리고 얘는 가만히 놔둬버리고 요 뒤에 5개만 보자. 요 5개만 보고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뭐하죠? 요 S 둘이가 자리 바꾸는 것만 계산해도 상관없게 돼요. 60개 이렇게 수정할게요. C는 고정이죠. 고정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그대로 놔두고 뒤에 5개만 순서대로 나열하고 요 S 2개가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버리면 돼. 이렇게 요거만 살짝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정립. 2, 3, 4, 5, 6개. 자, 여기 C는 고정이야. 고정이고 여기에 SS가 들어가요. 그지? 그래서
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고정이 돼버리면 경우의 수를 제외시킵니다. 고정이 돼버리면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쟤는 빼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자, 요거 하나 풀어볼래? 119번 19번 하나 풀어봐요. 시 반이시나? 풀었니? 자, 풀었으면 옆으로 가보도록 하죠. 안 되면 물어봐. 자, 다음에 여기 보죠.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를 보는데요. 이거를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풀죠. 최단거리 문제 풀면 A에서 B까지 갔을 때 여기다 숫자를 뭐를 쓰죠? 1, 1, 1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몇 개? 한 개.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한 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가장 빠른 길 한 개 이 말이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당연히 한 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점까지 오는 건 몇 개냐라고 그랬을 때 이 점까지 올 때 들어오는 길이 이 길하고 이 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들어오는 가지수와 여기서 들어오는 가지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합의 법칙. 그래서 여기는 2.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의 가지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들어오는 것과 여기서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합의 법칙에 의해서 2개, 1개, 더해서 3개. 마지막으로 요점 B에 들어오는 길은 요 길하고 여기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서로 연관은 없어.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죠. 합의 법칙에 의해서 3일, 4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긴 해요. 오케이? 그럼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적어두고 보시면 유용합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자, 요거 가보도록 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요.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소녀를 모르더라도 이 방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최단 거리를. 자, A에서 여기까지 갈 건데요. 당연히 가장 빨리 가는 게 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런 것도 있겠죠. 성분 3개만 있으면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몇 개? 한 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몇 개? 한 개.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몇 개? 한 개죠, 그렇지?
그러면 이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들어오는 길이 어디 있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길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최단 거리의 가지수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요 길과 요 길.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에 더해서 몇 개? 두 개. 자, 요 길도 마찬가지. 요 정도. 요 길에서 하나하나 더해서 몇 개? 두 개. 다시 여기도 어떻게 되죠? 밑에 면을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1 더해서 두 개. 맞니? 그럼 이제 요 점에 들어오는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의 길이 있는데 각각 두 가지예요. 그렇죠? 따라서 2 더하기 2 더하기를 해서 6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풀이법이죠, 얘가. 자, 근데 선생님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는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써먹게 돼요, 실제로. 아역식도 잘 안 써먹는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보자. 내가 A에서 B로 가려면 무조건 하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가능하죠. 올라가는 거 가능합니다. 자, 내려오는 거 가능하나요? 안 되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최단 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되나요? 되겠죠. A에서 B까지 가려면. 근데 왼쪽으로 가는 거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올라가는 것과 오른쪽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야 됩니다. 맞나요? 오른쪽으로 세 번을 가고요. 위로 한 번 가면 돼요. 위로 한 번 가고 오른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가서 위로 한 번.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으로 두 번. 결국에는 오른쪽이 세 번, 위로 한 번이다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막 섞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길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총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거 3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여기는 뭐 AA라고 썼는데 AA라고 하는 것보다는 화살표로 보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오른쪽 화살표가 3번 있으면 되고 올라가는 화살표가 1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3개, 위로 가는 건 1번. 그러면 A에서 B로 가장 빨리 가는 거다. 자, 그럼 여러분 21번도 한번 쌤이랑 같이 보고 22번 아니다, 2개 다 너네가 풀어봐라. 왜 쉬운 거야? 2개. 근데 이 문제는 이걸로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는 이걸로 풀어보세요. 방법을 따로따로 2개 다 해보세요. 방법을 따로따로 다 해보시면 좋은 거니까.
유형 하나 풀어보고 여러분 유형 하나 해보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제 또 풀어보시고 시간 내는 좀 해보고 그러자. 자, 23번 볼게요. 선생님이 대표 유형할 테니까 여러분이 밑에를 바로바로 풀어보는 거야. 자, 위에 보지 마시고 여기만 딱 보세요. 왜냐면은 유형을 봐버리면은 이 사고력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유형 자체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다 뒤섞여가지고 이게 중복 순열인 건지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해석해야 돼요. 자, 5명의 여행자가 3개의 여행 상품 중 하나씩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5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남학생 4명하고 선생님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자, 이번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래서 패키지 상품이 3개가 있는 거야. 자, 고를 거예요. 너 뭐 고르겠니? A 골랐어. 너 뭐 고르겠니? C. 넌 뭐 고를 거야? 승은이. B. 넌 뭐 고를 거야? 효준이. 효준이 맞지? 아, 호윤이. A. 그러니까 A가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나도 A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 선택하면 다음 선택 못한다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순서는 중요하죠. 어떤 순서가 중요하냐? 선생님이 A를 선택하는 것과 B를 선택하는 것과 C를 선택하는 건 다 다르지? 순서도 있고 중복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지는 다른 거야. 근데 이 5명이 상품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밑줄로 안 하고 이제 식으로 씁니다. 어떻게? 중복 순열이니까 파이. 앞에는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중복이 되는 놈이 들어오는 거야. 중복이 되는 놈. 뒤에는 4.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겠죠? 243. 선생님, 아니 저는 엠파이아로 푸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밑줄을 쓰세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밑줄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 이 5명이 상품을 선택할 거야. 뭐 철수, 뭐 미에, 그지? 뭐 순이, 자, 노랑이, 까마귀 이렇게 5명이 있다 치자.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상품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철수가 뭐라 그랬어? 야, 나 A, B, C 중에 고를게 3가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A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뭐냐? 이해가 이런 거지. 야, 너만 A야? 같이 가 임마. 나도 같이 가고 싶어. 그래서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또 A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다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니까 곱해서 3의 5제곱. 이렇게 풀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알아도 땡큐, 몰라도 땡큐. 오케이? 자, 다음 보도록 하죠. 밑에 24번 풀어보세요. 자, 다 했죠? 하나하나 풀어봐. 24.
3개의 초콜릿을 5개 상대해보니까 뭐가 중복이고 초콜릿을 중복해서 쓸 수 있니? 박스를 중복했을 수 있니? 틀린 친구들이 꽤 있지 이게 은근히. 자, 헷갈릴 거야. 자, 뭐가 헷갈리냐면, 자, 중복 순열에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지금 요 24번 문제거든.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아마 방금 위에 거를 풀었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답을 빨리 낸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걸 고민하죠. 서로 다른 세 개의 초콜릿을 5개의 상자에 넣는다. 그럼 여러분 느낌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A, B, C, D, E라는 상자가 있어요. 맞지? 이 상자에다가 초콜릿 3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이 초콜릿을 선생님이 스몰 A, B, C라고 할게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쓴 친구들 있지? 여기는 상자야. 초콜릿이야. 그랬더니 초콜릿을 상자에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초콜릿을 상자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다 3개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 그 다음도 3개 이렇게 쓴 친구들이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해보니까 3의 5제곱이에요. 243개. 이러면 오답입니다. 왜 오답이다? 여러분, 서로 다른 초콜릿을 상자에 집어넣을 건데 A라는 초콜릿을 A라는 상자에 집어넣으면 이미 들어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상자에. 그렇지? 이 초콜릿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초콜릿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풀이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럼 무슨 말이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상자가 있고요. 상자가 있고 거꾸로 초콜릿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자가 초콜릿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리 와. 그치? 초콜릿이 상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초콜릿 A, B, C가 있고요. 여기다가 누굴 선택한다? 상자를 선택하는 거야. 상자. A라는 초콜릿이 이런 거야. 나 저 상자가 이쁜 것 같아. A, B, C, D 중에 A라는 상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 5개 중에 하나. 그랬더니 B라는 초콜릿도 이런 거야. 나도 여자친구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D라는 상자에 들어가고 싶어. 5개 중에 하나. 그랬더니 요 C도 이런 거지. 그래? A가 제일 좋은 거였어? 나도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5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왜 헷갈리냐? 공통수학원에서는 이짓거리만 하거든. 어떤 걸 선택해서 뽑아낸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3개의 초콜릿을 5개 상자에 집어넣으니까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지? 아니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나? 상자가 초콜릿 선택하는 건가? 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찰하고 들어가는 중요한 거야. 자, 다음에 옆으로 갑시다. 이게 신호 문제. 자, 신호 문제도 그냥 읽으면서 보세요. 읽으면서. 자, 일렬로 나열된 전구 5개를 각각 펴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죠. 그렇죠? 자, 전구가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구가 있습니다. 1번 전구, 2번 전구, 3번 전구, 4번 전구, 5번 전구. 자, 이렇게 있죠. 5개가 있는데요. 전구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켜지고 꺼지고만 있는 거야. 맞니?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니까 뭐하죠?
1번 정보를 껐다 켰다 두 가지. 2번 정보도 껐다 켰다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가지고. 맞나? 굳이 얘를 갖다가 2 파이 5라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중복순열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쓴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죠. 만약에 불이 다 꺼져 버린다면 그건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밑에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다 꺼진 거 하나를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2의 5제곱 마이너스 3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29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29번 문제는 꽤 쉬워. 빨리 풀어봐. 유형 하나씩은 하고 봅시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이 기고 가진 않을게. 그냥 넘어갈게. 다음 이쪽 볼게요. 32번. 자, 5개의 숫자를 어떻게 할까? 중복을 사용한 거죠. 자,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라는 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죠? 맞지? 자, 이때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인 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홀수잖아요, 그렇죠? 홀수니까 누가 들어오면 돼요? 1, 3, 5. 1이 들어오는 경우, 3이 들어오는 경우, 5가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엠파이어 쓰지 말자 이 말이야.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자, 그럼 이제 요 앞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죠? 중복을 허용하니까 5개. 그 다음도 5개, 그 다음도 5개가 되겠죠. 따라서 몇 개? 125개.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3을 써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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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5개, 5개, 5개. 그래서 125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합이 얼마가 돼요? 375개. 이렇게 4분이 되는 거죠. 자, 옆에 33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한 1분 정도면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확률과 통계는 특강이지만 숙제는 나갈 거야. 나가니까 좀 풀어보시고요. 안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볼까? 뭐 실전 트레이닝까지 다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15페이지 정도까지 풀어보고 더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실전 트레이닝까지 풀어보세요. 아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업 시간에 나오는 순간 이게 한 단어인 줄 알고. 자, 풀어보세요. 유형 한번 쭉 다 푼 다음에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다시 줄 거야, 알겠지? 앞에서부터 정리하고. 자, 33번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이 스텝은 다 풀어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알겠지? 했나요? 뭐 했나요? 3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엠파이어를 안 써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안 써먹어도 문제 다 풀려요. 영이 38 영이 38 앞에는 0 빼고 다 되지만 그 다음 너무 되죠. 그런 거야. 짝수가 되려면 2의 자리가 0, 2, 4, 5, 8 이렇게 되지. 0, 2, 3, 10의 맨 앞자리는 0이 안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0이 가능하죠. 9개, 10개 이렇게. 다푼 친구들은 나머지도 풀어봐. 앞에 유형 풀었던 거. 자, 그러면 다음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36번. 자, 이따 푸는 시간은 또 줄게요. 왜냐면은 당연히 뭐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한효가 통계가 양이 적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유형 정리하고 할 수 있어. 자, 대신 설명만 잘 들으세요. 자, 집합 x랑 y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죠. 이거 공통사 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걸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냐면 공식 이거예요. y의 x제곱. 이게 공식이거든. y의 x제곱이 공식이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낼 수는 있죠. 공식이 y의 x제곱이니까 3의 4제곱 81에서 답을 낼 수는 있어. 이거는 공통사 원에 있는 경우의 수.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공식이긴 해. 그런데 외우지 말자라고 말하잖아요. A, B, C, D. 자, 함수가 나오면 이 방법을 많이 써보세요. 소세지를 딱 그리면 쉬워져요. 1, 2, 3. 소세지를 그리면 이게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상수함수든 항등함수든 다 해결이 됩니다. 자, A라는 놈이 자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선택하죠?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지? 세 가지. 선택을 이렇게 했어. 1을 갖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요 B도 어떻게 되죠? 1, 2, 3 중에 선택하겠죠. 함수기 때문에 A라는 놈이 1을 가졌다고 해서 B라는 놈이 1을 못 갖는 게 아니야. 나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요렇게. 세 가지. 됐니? 그러면 이 C는 어떻게 되죠? 다시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그럼 뭐 얘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D도 야 나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맞나요? 그래서 해봤더니 3의 4제곱 나오죠. 3, 3, 3, 3 곱하니까 3의 4제곱. 그래서 공식으로는 y의 x제곱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야. 됐죠? 요거는 이제 배웠던 거라서 그다음 배웠지는 않을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자, 3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37번. 아마 벌써 문제가 뭐 쉬워서 쭉쭉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오늘 배우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중복 조합이라는 놈도 있고, 그다음에 이항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양은 좀 적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충분히 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트레이닝을 좀 실제로 하면 좋긴 할 것 같아요. 37번 한번 풀어보세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핵심은 선택이 돼버리면 걔는 경우의 수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37번) 푸는데 1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답이 나와요. 이걸 2번이라고 37번을 다 답을 2번이라고 왜 2번이라고 썼을까? (3이라는) 값이 (-1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x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여기 봐봐. 이거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 자, 봐보세요. 여기 x죠? 1, 2, 3이에요. y죠? 마이너스 0, 1, 2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f3은 (-1이에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3은 무조건 (-1로만 가야 돼요. 고정이 돼버렸죠. 얘가 고정이 아니다. 얘가 고정이 돼버렸죠. 고정이 돼버렸으니까 얘는 그냥 없는 놈 취급하세요. 없는 놈 취급하세요. 경위수라는 건 뭐죠? 내가 선택 가능한 가지수야. 선택 가능한 가지수. 그럼 실질적으로 고정이 되면은 이 3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못 갔잖아요. 하나밖에 못 갔으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없는 놈 취급해도 되는 거야. 됐니?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요 1. 요 1은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야. 3이 (-1을) 가졌다고 해서 요 1이 (-1을) 못 갖는 게 아니야. 얘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함수니까. 함수니까. 그래서 얘가 몇 가지죠? 5가지가 되는 겁니다. 요 2도 마찬가지예요. (-1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5가지예요. 그래서 25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4개, 4개라고 쓴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걸 못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1대1 대응이야.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x 하나당 y 하나가 짝꿍이 돼야 되거든. 그럼 짝꿍이 돼버리면 다른 애가 넘볼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찝쩍대. 뒤지게 맞는 거야 나한테. 그지? 예를 들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짝꿍이 되면 다른 애들이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3이라는 놈이 (-1과) 짝꿍이 되면 1이라는 놈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어디서는? 1대1 대응에서는. 1대1 함수에서는. 그래서 1대1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1대1은 말 그대로 뭐라고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1대1이거든. 1대1은
x 하나 대 y 하나다 이런 말이야. x 하나 대 y 하나가 대응하고 있다. 짝꿍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옆에 4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고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오답을 좀 하겠습니다. 자, 트레저에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죠. 그렇죠? 자, 이때 양 끝에 R이 놓이도록 나열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 봅시다. R이 몇 개 있냐? 여기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여기에 R이 있고 여기에 R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R은 고정이 되어버렸죠. 자, 요거 고정이고 요거 고정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바꾼다고 이게 티가 나니? 티가 나야 돼. 티가 나면 그게 순열이야. 맞니? 티가 안 나면은 그건 가지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이제 R하고 R을 제외한 누가 들어오죠? 여기 T, B, A, S, U, E가 들어와요. 그치?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이 6개만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눈에 보여? 얘가 눈에 보여. 가만히 보니까 요 2라는 놈 2개가 보여요. 그러면 요 2라는 놈 2개는 서로 자리를 바꿔도 돼? 안 돼? 서로 바꾸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꿨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너네 똑같은 거구나. 자리 바꿔도. 그러니까 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로 나눠줄게.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팩토리얼이 720. 요거 2로 나누니까 얼마? 36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밑에 41번 풀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해봤던 거. 이제 여기는 이웃한다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 이웃한다. 문제가 다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아. 조금씩. 여기 있는 B단계 문제만 오늘 다 풀고 가고 여러분 C단계 푸는 데는 C단계는 아니지. 단원망을 푸는 데는 그닥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문제는 안 왔니? 시문제. 문제가 왜 간단하네? 자, 여러분 여기 41번 한번 볼까요? 뭐 고민들을 많이 하고 풀어보는데 실제로 잘 이렇게 못 푸는 것 같아서 다시 보죠. 어색할 수 있어. 근데 연습하면 돼요. 자, 9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요. 뭐한다? 모음끼리는 모두 이웃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럼 이웃하는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봐볼까? 이거 기억나나 몰라요? A, B, C, D 이 5개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웃한다? A, B가 이웃한다. 얘가 이웃한다. 이런 문제를 예전에 봤었죠. 중학교 때. 그럼 어떻게 하죠? 이웃한 거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로. 그럼 원래는 5개인데 4개가 되죠.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웃한 놈들이 자리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웃한 놈이 자리 바꾼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뒤로 되살려 보려고 하는 거야. 이웃한다에 대한 개념을. 그럼 이제 예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음끼리 이웃한다. 자, 모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모음. A, I, A. 됐니? A, I, A예요. 그러면 A랑 I랑 A 요 3개는 같이 다녀야 돼요. 이웃하니까. 이렇게 묶어야 돼 같이 다녀. 그럼 남는 것만 적어요. S, S, S. S, S, S. 그 다음에 T, N, T. 됐니? 그 원래는 그럼 9개였는데 다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바뀌어버렸어요. 7개로 바뀌어버렸어요. 따라서 요 7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을 했는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요 이웃한 놈끼리 자리 바꾸는 건 나중에 하고요. 여기 뭐가 보이죠 지금? S, S, S랑 T, T가 보이죠, 그렇죠? 맞지? 일단 이건 놔둬. 하나의 덩어리니까. 일단 7개를 나열했는데, 같은 거 보여? 같은 거 보여. 맞지? S 3개가 똑같은 거고, T 2개가 똑같은 거고. 맞지? 여기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 얘를 공략해야죠. 그렇죠? 이 이웃한 것들도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세 놈도 서로 딱 자리를 바꿀 거 아니야. 맞니? 그 자리 바꾸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 이웃한 계산은 이렇게 하면 끝났었어. 왜?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줘야 되겠죠. 3개를 순서대로 나누면 곱하면 끝났었어. 원래는 이 3개를 순서대로 나누면 끝났는데 이제는 뭐 해줘야 돼? 이렇게 같은 것이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줘야 되겠다. 3패전 사라지죠? 자, 7패기 뭐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패전 사라지니까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분 굉장히 좀 귀찮네요. 16에 42 3 곱하니까 얼마지? 21 곱하니까 126 거기다가 2, 50 하니까 0 126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하나씩 각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각계 역할.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먼저 끝내고 전체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웃한 것끼리 정리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자, 45번 보니까 6개의 숫자 0, 1, 1, 2, 3을 모두 사용해서 얘네들을 모두 이용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중복이 아니에요? 중복은 아니지. 여러 번 쓴다는 말은 없고 그냥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야.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맨 앞에 0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1, 1, 2, 2, 3에서 5개인가요? 이러면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요놈 둘이는 서로 같은 거예요. 요놈 둘이도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에 5가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 1과 요 1이 다른 수가 아니잖아, 그치? 같은 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5가지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앞에 0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1 들어오는 경우 하나, 2 들어오는 경우 하나, 3 들어오는 경우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수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요 뒤에는 0, 1, 2, 2, 3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앞에 자리만 고정시켜 버리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다 뭘 해버린 거야? 이 자리에다가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같은 숫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맨 앞에 들어갈 숫자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버리면 가지수에서 제외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뒤에만 보면 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이 고정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는 누가 들어오는 거죠? 0, 1, 1, 2, 3이 들어오고요. 자, 마지막에는 0, 1, 1, 2, 2 요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제 뭘 해줘야 돼? 쟤네들 저 뒤에 있는 5개의 숫자, 이 5개의 숫자를 뭐 해줘야 돼? 순서대로 나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맨 앞에만 고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줘? 5개를 나열했는데 똑같은 거 2개가 보이네요, 그죠? 자, 5팩토리얼은 120. 요걸 2로 나누니까 60.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를 나열하네요. 1, 2개가 같은 거니까 2팩토리얼. 다시 60. 자, 이것도 5개를 나열합니다. 2개 있고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래서 120을 2 곱하기로 나누니까 얼마? 30. 됐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1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옆에 46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46번 똑같은 유형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46번이 좀 더 쉬워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49번 볼까요?
자, 49번 여기 유형 결표하세요. 이 유형이 오늘 배운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다. 자, 4개의 문자가 있어요. 개수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렬로 나야 한다. 당연히 순서가 있다. 그래? 일렬로 나야 하니까 순서가 있는데 요게 핵심 포인트. C가 A보다 앞에 오도록 나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봅시다. C가 A보다 앞에 있다는 거는 바로 앞도 되지만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 자, C가 A 앞에 오니까 C, A, B, D 이런 것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되는데 C, B, A, D 이런 것도 돼요. C가 A보다 앞에 있다. C가 A보다 앞에 있다. 혹은 C, B, D, A도 되죠. 이런 식으로 C가 누구보다 A보다 앞에 있다. C가 A보다 앞에 있다. C가 A보다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다 나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나열하기엔 너무나도 많다 이거지. 그치?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C하고 A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 C, B, D 바꿨어요. 그럼 이거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분명히 C가 A보다 앞에 있다고 그랬는데 C가 A 뒤쪽에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경우가 결국에는 같아지는 원리가 생겨요. 어떻게 같아지냐면 그냥 단순하게 요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게 나열을 했는데 CA는 옳게 된 거지만 AC는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요 AC의 위치를 바꿔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버려요. 그 순서가 사라지는 걸 우리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 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해봅니다. 자, 우리가 대표 뽑기를 해봐요. 대표 뽑기를 하는데 A, B를 뽑는 거나 B, A를 뽑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렇게 뽑는 거나 이렇게 뽑는 거나 쌤 같아요. 원래 다른 거지. A, B하고 B, A. 근데 같다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원래 C, A, B, D랑 A, C, B, D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 A, C가 잘못된 거야.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하려면 요 A, C가 C, A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 과정에서 뭐가 적용이 되는 거야? 순서가 사라진다가 적용이 되는 거죠. 순서가 사라졌다라는 건 결국에 조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조합을 적용하는 게 뭐죠?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리를 바꿨는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거야.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꾸면 달라져. 그게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가 자리를 바꿨는데 같아져 버려. 그거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C가 자리를 바꾸면 CA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 AC가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야. 이걸 같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CA랑 AC는 같다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C가 A보다 앞에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순서를 고정시켜 버린 거죠. 순서를 고정시켜 버린 건 결국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꿔도 돼요. 순서가 고정돼 버렸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조합이거든요. 순서가 고정됐다는 건 자리 바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조합이 된다.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히 풀기 위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 중요한. 그래서 순서가 뭐 바로 앞이란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다 혹은 뒤에 있다, 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버리면 몇 번째라는 건 아니야. 그냥 순서만 정해버리면 그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 50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형 2개만 하면 끝. 그럼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요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문제로 하고 또 마무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네, 헷갈리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멍 빼지 말고. 자, 여기 다시 보죠. 이거가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드나 봐요. 다음 단어는 이제 더 어려워요. 다음 단어는 알겠지? 다음 주 하는 단어는. 자, 50번 한번 보죠. 자, 그리팅이라는 8개 문자를 일로 나열해야 한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순서를 정해져 버렸죠, 그렇죠? 순서를 고정해 버렸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편해요. 외워버려야 돼요. 이 유형.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된다. 순서를 고정시켜버리면. 자, 그래서 모음 먼저 세팅해 볼까요? 자, 모음이 누가 됩니까? 여기서 I I고요. 자음이 뭐죠? G, R, T, N, G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모음이 자음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I가 있고 G, R, T, N, G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거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 묶음과 이 묶음이 자리 바꿀 수 있을까요? 자리 바꾸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그냥 앞에만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3팩토리얼을 뭐하는 거야? 얘네들이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 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죠? 5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뭘로 나눠주는 거죠? G, 2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끝나죠. 3개,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60. 그래서 180.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순서가 고정이 되면은 조합이 된다. 근데 그 조합을 어떻게 해결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마무리를 해준다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53번 보도록 하죠. 학생들이 제일 쉬워하는 유형. 자, 제일 쉬워하는 거예요. 자,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다. 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갑니다.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가장 짧은 영역은 여기가 되는 거죠. P에서 B로 가는 최단 영역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보자? 숫자 놀이 하면 됩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하지 마세요. 별로 이거 최단거리 풀 때는 그거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냥 여기다가 1, 1, 1, 1 됐지? 여기 얼마죠? 2,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6 됐죠? 됐지?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데는 몇 가지? 6가지가 됐고요.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걸 보도록 하죠. 다시 숫자 놀이 합니다. 몇 개? 1, 1, 1 됐니? 다시 여기 1, 1 맞죠? 여기 얼마? 2, 3, 4, 3, 6, 10 됐나? 아, P에서 B까지 가는 거는 10가지구나. 그래서 곱하니까 몇 개? 60까지. 쉽죠? 세상 쉬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55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55번. 55번. 자,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풀 거예요. 최단 거리는. 하고 나면은 이 6개의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생각보다 쉽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좀 이제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좀 중간에 하나 있어서 어디로 가자. 여기 자, 요 문제 말고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56번 문제. 그 밑에를 풀어도 뭐 상관없게 할 것 같아. 자,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건 어려운 문제니까 보고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됐냐면 P는 거치고 Q는 거치지 않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풀어요. 답지를 보시면 다 이렇게 풀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풉니다. 1, 1, 1, 1, 그 다음에 2, 3, 3, 6 그치? 그래서 6가지라고 해요. 6가지.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P에서 B까지 가는데 P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기는 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는 걸 빼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다? 아니다라고 그러면 전체에서 그걸 빼버리면 되잖아. 그치? 맞죠?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려 시간.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풀이 뭘로 하면 되죠? 111로 하면 그냥 끝납니다. 111로는. 자, 여기 1, 1, 1, 1, 1, 1이죠. 맞죠? 여기까지 111이지. 여기만 안 거치면 돼.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 몇 가지죠?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니? 그럼 여기는 몇 가지죠? 2가지.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몇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는. 왜?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 가장 빨리 가는 게. 왜? 여기를 못 가니까 그러는 거야. 못 가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죠? 2가지예요. 자, 이제 잘 봤는데 여기서는 여기는 몇 가지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가지 맞나요? 여기 몇 가지죠? 이제 쉬워졌지? 네 가지. 더해서 네 가지. 더해서 몇 가지? 네 가지. 더해서 몇 가지? 8가지.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몇 가지다? 6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다? 8가지. 그래서 48.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잡지를 보시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지는 다 이렇게 풀어. 여기는 이렇게 풉니다.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풀고 여기는 어떻게 푸냐면 6팩토리얼, 3팩토리얼, 3팩토리얼 한 다음에 빼버려요. 여기 곱하겠지? 이게 뭐죠? A에서 P까지 가는 거 총 4칸인데 2칸, 2칸이 같은 거죠, 그쵸? 오른쪽, 오른쪽, 위로, 위로 2개. 오른쪽 2개, 위로 2개. 같은 거 수준. 요건 6개 칸이 있는 건데 오른쪽 3개, 위쪽 3개. 오른쪽 3개, 위쪽 3개. 거기서 빼는 겁니다. 여기 겹치는 거. 여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것만 빼면 돼. 가는 걸 어떻게 빼냐? 요렇게 2칸, 요렇게 4칸이야. 맞니? 그래서 2칸, 1칸, 1칸. 이건 뭐 이렇게만 놓고 곱하기 여기 4칸이죠. 2칸, 2칸.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푸니까 복잡하잖아. 맞니? 굉장히 유치해 보여도 이게 엄청 좋은 풀이에요. 어려운 문제도 거의 다 풀려. 아주 좋은 거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쉬워요.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안 해도 됩니다. 자, 갑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거죠. A에서 B까지. 자, 가봅시다. 어떻게 해요? 1. 이거 오늘 딱 하고 나면 최소한 최단 거리는 심화 문제까지도 풀 수 있어. 알겠지? 1, 1, 1. 대신에 규칙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 1, 1, 1. 맞죠? 바깥쪽은 1, 1, 1이야. 그럼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4개. 여기 몇 개? 5개.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일단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4개.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요 점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 점은 이렇게 들어오는 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길로 들어오는 건 4가지니까 오케이야. 근데 올라오는 건 아직 요 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 점을 찾으러 가야 돼. 자, 여기 몇 개일까요? 4개죠. 왜 4개죠? 요 점까지가 몇 개죠? 4개야. 그럼 올라가도 동일하게 몇 개? 4개여야 돼요. 여기까지 최단 거리가 4개니까 여기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맞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A까지 오는 게 4개야. 근데 다음에 B까지 오는 거 몇 개야? 한 칸 더 갔다고 5개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길이 4개니까 여기까지 가는 길 하나에서 4 곱하기 1 해서 4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몇 개죠? 9개. 그럼 이제 여기 몇 개 되는지 알 수 있죠? 여기 몇 개죠?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몇 개죠? 8개잖아, 8개. 그지? 요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4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4개. 해서 더해서 8개죠. 이제 여기 몇 개죠? 17개. 끝. 답은 2번. 그럼 이런 문제를 풀 줄 알면 이걸 정확하게 숫자를 써가지고 풀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자, 그래서 밑에 59번도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원리는 뭐다?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더하면은 막 다 틀려, 알겠지? 덧셈을 할 때 잘못 더해버린다.
마무리하도록 할게. 마무리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다 풀어봐야지 시간이. 자, 57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윤이는 A에서 B로 가는 거고요. 수진이는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최단 거리로 갈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동시에 출발하고 움직이는 속도도 다 똑같기 때문에 만나는 포인트가 어딘지만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하윤이가 3칸 움직인다면 수진이도 3칸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3칸 움직였을 때 만나는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3칸인데 이렇게 3칸 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만날 수 있고요. 3칸인데 이렇게 3칸이니까 여기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포인트가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3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둘, 셋 이렇게 3가지가 될 거예요, 맞죠? 하윤이가 가는 게, 근데 하윤이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와요? 수진이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수진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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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죠. 이게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가? 3가지. 아, 두 사람이 출발해서 같이 간다. 수진이는 B에서 움직이지? B에서 A로 가는 거지. B에서 만나니까 하윤이는 3가지. 그러면 수진이는 1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두 번째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1, 1, 1 하면 2가 돼서 3이 됐겠죠. 그 다음에 다시 수진이도 여기서 거꾸로니까 1, 1, 1, 2, 3이 됐겠죠. 9가지. 이렇게 됐겠지. 각각 구하자의 말인 거죠. 각각 구하자. 자, 다음에 근데 여기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가 있나? 하윤이는 A에서 B까지, 수진이는 B에서 A까지로 갈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단 거리로 갈 때.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3 반대로 되겠지. 3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하윤이는 A에서 B, 수진이는 B에서 A로 최단 거리를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구하시오. 수진은 답이 맞지가 않지 이거.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구하시오. 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 이게 원래 이거 문장에 약간 오류가 있어요. 문장에 두 사람이 만나는 것까지는 얘가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출제자 의도는 이건 것 같아요. 답을 그렇게 일부러 설정을 한 건데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윤이가 A에서 B까지 끝까지 가야 돼. 반대로 수진이도 B에서 A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1번에서 만날 뿐이야. 그러면 이 풀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윤이가 있고 수진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길을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길은 이렇게 하면 여기 뭐였죠? 1, 1, 1, 2 세 가지 맞죠? 세 가지로 간 다음에 하윤이는 1, 1, 1 해서 한 가지가 되죠. 그렇죠? 다음에 수진이는 반대로 1, 1, 1 해서 한 가지고요. 반대로 오니까 세 가지 맞죠? 그래서 9가지. 그냥 끝까지 가라 이 말이야 그냥. 근데 이거는 출제자가 이 문제 잘못 냈어요. 잘못 만든 거예요. 끝까지 간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 가다가 만날 때까지만 물어보면 다 이거는 다르게 풀지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만나는 경우죠. 2번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1, 1, 2, 3이죠. 그쵸? 반대로 갑니다. 1, 1, 1, 2, 3이죠. 따라서 3 곱하기 3입니다. A에서 요점까지 왔다가 요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3 곱하기 3이야. 하윤이가. 그럼 수진이도 어떻게 되죠? B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죠. 이거 80이에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하윤이가 요점 거쳐서 2점까지 가는 게 얼마? 1 곱하기 3이죠. 반대로 수진이가 요점에서 2점 와서 이렇게 가는 게 거꾸로 3 곱하기 1이죠. 9가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더해보니까 얼마? 99가지. 요것만 유일하게 문제가 조금 이상해. 봤을 때. 문맥이 좀 이상한 문제. 자, 나머지 문제들 지금 60번까지 앞에서부터 쭉 풀어보세요. 한 20분 남았는데 20분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라고 내주긴 할게 18페이지까지 내주긴 할 텐데. 아 그래? 우리 다 처음 봤을 때 다행이다.